피해 적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과도 아까 상수과에서 했던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지금 현상이 일어나요. 한 예로 지금 두정 하수처리분구 앞선갈로 매설공사 해가지고 3억 2,700 지금 5번째입니다. 저기 17페이지. 그러면 지금 단기 결산이 3억 2,700 똑같아요. 단기 목표하고 결산은 똑같고 사업이 끝났으니까 집행잔액은 0으로. 그래가지고 착공연월이 2016년 4월 14일서부터 해가지고 2016년 6월 20일. 이런 포괄적인 저기를 한다는 거는 일반 사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쓰면은 그 예산을 갖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단기 목표예요. 그 목표의 금액이 다 나갔으면은 지출되면 그 영원으로 잡히는 거고요. 거기서 잔액이 남는 것은 설계병이라든가 하면서 금액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어요, 여기? 여기 미집행 사유의 집행 잔액이 다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 원인액이 아니, 정해지면 그러면 상수과 사업하는 거하고 하수과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상수도 똑같아요. 근데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그 다음 날을 2월 돼가지고 다 사용을 한다고. 아니, 2월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지금 진입배수지하고 이제 국자배수지하고요. 요게 이제 그 개석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총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이제 어유자 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어유자가 이제 어유자 부담금을 내면 세입을 잡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단기 목표에서 2016년 사업을 잡아놨는데 그 어유자 부담금이 전체 총괄 사업이 들어온 상태에서 전체가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차수분이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집행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이시라면 단기 목표를 잡았을 때 입찰 금액을 한다고 그러면은 입찰 금액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집행잔액이 미집행 사유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 예? 예. 그랬을 때는 집행잔액이 입찰을 했던 데서 뭐 맨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거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집행잔액을 남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단기 목표는 원인행위 금액이기 예. 때문에 계약 금액입니다. 예. 상대방과 계약 금액에서 돈이 남을 수가 있나요? 남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단가가 변경된다 해가지고 금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하수까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15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없습니다. 저희는 360만 원. 그러면 19페이지,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맨 마지막을 한번 봐요. 구축물 시설비 부대사업 해가지고 금암리 앞송갈로 정비공사 아스콘 공사예요. 4,427만 9천 원이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근데 지금 40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 예, 예. 그러면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이건 내역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입찰 금액으로 지금 우리 단기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무슨 어폐가 나오냐면요. 입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 금액. 그러니까 계약 금액으로 나와가지고 입찰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은 입찰 자체를 잘못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다 그래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고 금액이 줄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늘어난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일을 그렇게 우리가 부족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늘어난 금액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했다. 이해가 돼요? 어디 하나 증액된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증액을 시키면은 그 증액된 금액을 더해서 또 이렇게 원인행위를 잡기 때문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입찰 자체를 잘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저기 원인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일반 회계 같은 데는 다 나타나요. 이제 이게 나중에 최종적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다 보니까 처음에 원인액이 입찰 봐서 원인액이 나왔는데 설계백이 됐어요. 그러면 원인액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특별회계가 광범위하다고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부분이- 그런 내용이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러니까 거죠. 특별회계가 광범위하다는 얘기가 예.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일반 회계에서는 만약에 1억을 잡아놨다고 해가지고 각 부기가 다 있는데 네. 여기는 저 하수들은 각종 부기가 없다. 상하수도는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게 어딨어요. 이렇게 특별회계라는 일반 회계에서 계속 지금 예산을 갖고 가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 집행을 한다는 데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기 이제 한 사업에 네.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 뭐 GIR세라든가 이렇게 세개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수에는 다 표기를 못하는 경우거든요. 큰 공사 하나에 몇 가지 그 저기 원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관급자재 구입을 한다든지 여기에 폐기된 게 그런 아니 경우 그런 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원인 행위를 할 때 그런 거 조사가 안 되나요? 예산 세울 때는 사업량하고 길이하고 관경이 나오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원인 행위에서 다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산 세울 때는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무슨 사업하면은 전체로 그냥 예산서에 표기가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부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얼마 이렇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일반 회계 그렇게 처리는 안 특별 합니다. 회계가 그렇게 광범위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일반 회계 준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갈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건 말씀이고요. 근데 저 일반에게도 무슨 뭐 폐기물 처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세우지는 않거든요. 무슨 사업해서 얼마 이렇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괄적으로 일반 회계를 세운다고요? 아니, 하나의 단위 사업 세울 때, 그 일반에게도 이제 무슨 사업 해가지고. 저기 하숙과장님은 하숙과만 계속 계셨던 거 아니죠? 일반 예,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일반 회계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요? 아, 이렇게 한번 광범위- 일반 회계하고 한번 특별 회계하고 지금 했던 방식을 과장님도 지금 뭐 공직생활 한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했는데 봤어요? 일반하고 특별히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특별 회계는 특별해서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어차피 예산은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냐 하면은 그쪽으로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계랑 요 페이지를 제가 작성해 드린 거죠. 다른 사람은? 일반 회계보다 공기업이 조금 포괄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 방만한 운영이 그러면 자꾸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자꾸 근사치로 갈 수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래서 발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공기업의 그 장점 말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게끔 그 타이트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수과 하수관로 정비공사예요. 위에서 네 번째 200ml간을 지금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200ml간을 또 공사를 했어요. 5월 4일 날 200ml간 공사를 하나 했고 6월 3일 날 200ml간 공사를 하나 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지금 5억 5천에서 해가지고 수량이 331개예요. 그래 나눴을 때는 166만 4천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밑에 거는 12억 4천 9백만 원 정도가 해가지고 1592개인데 78만 5천 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더블 이상으로 지금 공사비가 개당으로 봤을 때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이유가 뭐죠? 요거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안 해봤지만 지금 이게 관경과 연장과 따지면 이게 맞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 단순히 여기에
규격을 표시하다 보니까 200mm라고 하고 이제 연장이 나왔는데 아마 이 각 현장마다 관로만 다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부수적인 그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 단가가 틀리지 않나. 수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못하고요. 내역을 두 개를 뽑아가지고 비교해서 원인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하려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대답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답변이. 계좌번호 좀 찍어줘. 물어보고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결산검사 여기 있는 데는 그냥 맞습니다 하고 끝내야죠. 결산검사에는 의도가 뭐예요? 의회에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결산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 정비공사가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예, 그 따지면 그 단가가 이것도 지금 예, 또 따블이에요. 그 여기에 제가 볼 때 결산서 낼 때 규격이라든가 수량을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낼 이상이 아니고 그 규격 여태까지 예.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었는지 또 따졌는데도 그냥 결산검사하고 그냥 안 좋은 소리 한번 듣고 이걸로 끝내자 그런 게 계속 지금 뭐냐면 결산검사 지금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예요. 전년도 검사 결과 미 이행사항 재발에 따른 후속 조치 요망 매일 이거 써져 있어도 계속 이 상태가 된다면 이거 결산검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서에서 매년 나올 때마다 나오는 문구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한다면 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좀 이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결산검사 뭐 하루 해고 그 다음에 예결해서 하루 해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고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해둔 대로 해지 편한 대로 그래가지고 발전성이 있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결산서에 서식을 좀 바꿔서라도 그 관경 말고 포장 조건이나 이런 그 내용을 상세히 넣을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세부 지출 내역서 좀 한번 줘보셔요. 이것도. 네. 그러면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가 뭐가 좀 난해한 공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원인 예.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200mm요. 알겠습니다. 200mm 그거 하고 예. 600mm요. 600mm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하게 예비비 지금 상수도 특별하게 예비비에서는 지금 사업적 비용에서 45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집행을 1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가 지금 162억 잡혀 있는데 162억 집행액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예비비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특별하게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기본적으로 빼다 쓸 거는 좀 빼다 써야지 좀 예산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억 정도가 지금 사장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 특별하게도 사업비용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해가지고 지금 뽑아다 쓴 건 1,000만 원 중에서도 또 4,500 하고 5,400은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예비비 20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했고 자본적 지출에서도 111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에 예비비 집행을 한 푼도 안 했어요. 이렇게 예비비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냐면은 한 330억 정도가 돼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예비비로 330억을 어떻게 보면은 사용 안 했다는 건 불용액 처리했다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저희가 상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발전에 따른 그 확산 대비해서 공단 배수지, 그다음에 평성 2배수지, 그 배수지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 재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현재 못 쓰고 그러면 있는 거로. 예비비를 사용을 못 하셨으면요. 그리고 그 연도에 이게 집행될 확률이 없다 하면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억 정도를 갖고 가잖아요. 일반회계에서 100억씩 갖고 가놓고 우리는 지금 상수도 특별하게 예비비를 보면 한 320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안 쓰고 있다면 불용 처리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안 받아도 16년도는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갖고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갖고 있어도 지금 320억 정도 된다는 거를 일반회계에서 작년 16년도 같은 거 100억 안 받아도 220억 정도면 예비비 정도로 어느 정도 가용 충당 되지 않겠어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없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여태까지 우리 특별회계에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전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니,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야겠죠, 당연히. 근데 있는 돈은 쌓여가지고 지금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자꾸 갖고 오는 건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지는 거예요. 네, 수독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제가 하수과장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재원이 남아서 한 적이 없다가 올해 와 보니까 이 예비 잡힌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세입도 그 원인자 부담 들어온 것도 좀 여유 있게 들어오고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봤을 때 판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예비비가 이만큼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50억이 됐던 30억이 됐던 갖고 오는데 모자르고 나면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대응사업으로 30%를 보충해야 된다는 때는 일반회계에서 줘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일반회계에서도 유용적으로 쓸 수 있게 좀 특별회계도 그래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 이제 9월 정도면 벌써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하는데 국비 흐름 봐서 매칭 사업비에 부담하는 비용 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일반회계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사업자에서 전용이나 변경 사용한 거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전용 변경 사항 거 파악 못하죠. 우리 평택시에 54건이 지금 전용 변경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과과에서 전용이나 변경된 거는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 됐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소장님, 어떤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했을 때, 설계를 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거 아니에요? 네. 대응 사업이 됐던, 그냥 우리 순수 사업이 됐던, 네. 설계해놓은 거 예산 승인 받기 전에 설계, 품목 해가지고 전부 다 사전 승인 받으십시오.
하선 승인 안 받아도 뭐 그게 집행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계속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